뉴스파이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튜버 양예원 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 국면과 그리고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이 사건이 조금 잠잠하게 묻혀 있었죠. 그런데 다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경찰은요, 양혜원 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 이거를 두고서 굉장히 이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과정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은요, 이 다수의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인데 이 피의자들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이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라기보다는 음란물 유통범죄 구조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신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비공개 촬영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아마 이 경찰이 지금 이 사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그냥 모델들을 정말 모집해가지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그냥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가미된 그런 사진을 찍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우리가 인식했잖아요. 유출 안 할 거를 일부가 유출한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일부가 만지고 해가지고 추행한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모집하잖아요. 예, 인터넷에 모집해가지고 모델 쥐망생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을 이제 폐쇄한 상태에서 30명의 어떤 사진 촬영자, 작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들이 달라붙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또 받아서 헤비앱로더라고 그러죠. 유포하는 사람이 따로 대량으로? 그 과정에서 계속 돈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인 어떤 이 음란물 사진 범죄 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조직적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다면 뭔가 금전적 거래도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지금 이 조직 범죄로 보고 일단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델을 데려오는 사람, 그다음에 이 사진 촬영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 이 사진 촬영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직접 찍는 사람을 직촬자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모델의 이상한 사진을 갖고 싶으면 김복준 교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가서 좀 찍어오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대리 촬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리 촬영해서 받으면 제가 찍어달라는 사람이니까 전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돈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헤비업로더한테 넘기면 헤비업로더는 올려서 돈을 버니까 이 사진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 찍은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전이 계속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범죄인 거고, 그리고 처음에 스튜디오에 모델이 딱 오고 문을 잠그면 그전까지 계약서에 보면 그냥 피팅 모델 그냥 촬영이에요라고 해서 거기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밀어붙여서 이제 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게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쭉 연결돼서 이게 조직화됐다라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장소와 어떤 방식이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라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책,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의뢰하는 거, 지금 어떤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수법과 좀 동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유사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보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술적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좀 있었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그냥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결국 전부 낱낱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경찰 말로 까보니까 이게 이제 조직적인 어떤 이 체계로 이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애초에 모집을 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결국은 네. 음란 사진을 찍는 거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네. 예술 사진이 아니었던 아하, 거예요. 네. 성격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이 컬렉터라고 그러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음란 사진을 수집해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즐기는 사람.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용어로 그 관음증 수준의 환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수집책이 본인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 결국 수집했던 거를 해병료도한테 유출함으로써 그들은 돈을 받고 또 해외 서버에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하, 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확대해야 돼요. 아하. 이게 지금 수집책이 이 사람 하나일 거는 아니에요. 그럴 것 제가 같네요. 보기에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연예인 수지 씨 있잖아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 이 수지 씨가 양혜원 씨 관련, 유튜버 양혜원 씨 관련해서 지금 소송에 휘말렸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양현원 씨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 스튜디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스튜디오가 올라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재 그 스튜디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곳인데 마치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이런 음란 사진을 막 찍고 뭐 강요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던 스튜디오인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아하. 근데 수지 씨가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청원에 한 표를 던지고 그걸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 아하. 수지 씨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처음에 한 10,000명 정도였던 게 17만 명, 18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합정동 스튜디오가 사실상 폐쇄해야 될 정도로 아하.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수지 씨한테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하, 네.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뭐 형사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왜냐면 네. 수지 씨가 알고 거기다 뭐 국민청원에 오케이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수지 씨 그리고 거기에다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해서 총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배상.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수지 씨도 이게 논란이 됐고 뉴스파이터도 그 내용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해당 스튜디오는 아니었다고 이제 알게 됐으면 수지 씨 입장에서도 그럼 죄송해요 스튜디오 그 업체 사장한테 좀 사과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과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조금 스마트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선은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한 게 또 언론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수지 씨를 진짜로 고소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슈화해서 똑같이 이슈화돼서 우리가 피해를 봤던 것을 네. 똑같이 이제 좀 해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홍순빈 그래요. 아나운서, 수지 씨가 사과를 하려는 접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수지 씨가요, 지난 5월 19일에 스튜디오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는 것 대신에 변호사와 연락해달라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수지 씨가 이번에는 SNS에 이제 사과의 뜻을 이제 표한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단순히 사과하면 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냐라고 그때 오히려 반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건 사실일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지 씨가 사실 사과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그래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소송을 취하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쪽에서도 관심을 이 스튜디오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 대표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는데도 그냥 변호사랑 연락하세요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고 한 표를 주고 했던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수지 씨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지 씨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수지 씨가 보다 높지요. 그렇죠. 네. 유명인이고 돈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만약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올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제 수지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에 그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고 또 인증샷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 스튜디오 측에서는 지금 청와대 측 청와대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왜 청와대는 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어놨으니까 생긴 문제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른바 글의 장소를 마련해놨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수지 씨에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지 씨가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의 그 불법엔 과실도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SNS에 캡처를 올려서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아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만 뭐 1억 원이나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스튜디오 아닙니다라는 거 알리려는 거 하나. 그리고 진짜 손해를 많이 본 거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 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지 씨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당 스튜디오 업체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는 네.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 소송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